자, 지금 할 거는요, 이제 전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교류 메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교류 회로를 구성했었잖아요. 그쵸? RLC를 직렬로 붙였었어요. 병렬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완전 스킵했어요. 그리고 넘어온 게 전력인데, 자, 회로에 자, 이렇게 달렸죠? 그럼 여기에 교류 전압을 인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누구한테? R한테도 가, 리액턴스한테도 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여기에서 전력값을 생성해내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교류에서 나오는 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교류에서 나오는 전력은 총 3가지다. 1번, 우리가 말하는 이 순저항에서 나오는 소비 전력, 이거 우리 쓰는 전력. 2번째, 이 리액턴스, 얘네들은 일을 하지 않죠. 에너지를 축적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얘네들한테서 나오는 무효 전력. 자, 하나 더요. RLC가 다 합쳐져 있으면 우리는 얘 합성값을 뭐라 그랬어요? 임피던스라고 했어. 그래서 임피던스에서 나오는 피상전력,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무슨 말이 나냐 하신다면, 피상전력은 사실 어떤 기기 용량값을 표현할 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전체 용량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실제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 전력, 유효 전력값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 무효 전력은 얘네가 에너지를 축적하긴 해도 전류가 들어가면 전력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효 전력값이 어떻게 되는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얘를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항상 가로축이 의미하는 게 실수축, 다시 말해서 R값이었고, 세로축이 플러스 J든 마이너스 J든 리액턴스가 존재하는 축이었죠. 그리고 이 둘을 합성했죠. 지금 이 둘의 합성값이 뭐예요?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에서 나오는 전력을 우리는 P라고 쓰고, 무효 전력 혹은 소비하는 전력, 그래서 소비 전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 리액턴스에서 나오는 전력을 무효 전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개의 합성이죠. 임피던스 전력을 우리는 피상 전력, 겉보기 전력,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 단위를 매치하는 문제를 내요. 피상 전력은 볼트, 암페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럼 누구하고 누구 곱하면 피상 전력 되는 거예요? 볼트, 암페어 곱하면 되잖아요. 전압 곱하기 전류가 피상 전력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자, 유효 전력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예요. 와트를 씁니다. 이렇게요. 자, 무효 전력은요, 반드시 얘 어디서 나오는 전력이야? 리액턴스에서 나오는 전력이죠. 그래서 리액턴스에 R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얘가 있으면 무효 전력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를 우리가 각각의 전력에 맞춰서 매칭할 수 있으면 된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피상 전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를 기호로 PA라고 씁니다. 이게 겉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전체값이라고 해서 올이라고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 단위가 뭐였어요? 볼트 암페어였거든. 그래서 얘는 전압 곱하기 전류, 이게 바로 피상 전력을 계산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유효 전력 볼게요. 유효 전력은요, 전체 전력에서 피상 전력이죠? 누가 차지하는 전력이에요? 유효분이 차지하는 전력이에요. 우리 유효율, 역률을 우리가 계산 어떻게 했어요? 코사인 세타로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 값에다가 유효율만 곱하면 유효 전력이 되는 거고, 자, 무효 전력은요, 무효 전력도 전체 값에다가 이번에는 무효율인 사인 세타를 곱하면 무효 전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가 유효율이라고 부르는 역률이라는 게 자체 정의가 전체값 중에서 누가 차지하는 비율? 유효분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이렇게죠. 전체값 중에서 유효분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 그래서 얘를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면 딱 역률이 나온다고 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체 값 중에서 무효분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우리는 사인 세타로 계산하면 얘랑 뚝 떨어져서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요. 자, 이거 식으로 다시 써보면 어떻게 돼요? V, I, 코사인 세타. 얘는요? V, I, 사인 세타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전압이 몇 볼트고 전류가 몇 볼트고 뭐 역률이 얼마일 때 라는 말을 주면 바로 이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보통 계산 문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예구하라는 문제가 태반이에요. 우리 유효 전력을 구하실 수 있으면 돼요. 소비 전력이요. 자, 근데 그 전에도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직류회로 했을 때요. 전력이라는 녀석은 VI에서 I제곱 아니고 R분의 V제곱 와트입니다 라고 계산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야. 전압과 전류를 알면 여기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R값하고 I값만 알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나요? 어떻게 계산하시면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I제곱 R R분의 V제곱 와트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세 가지 공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어떻게 돼? I제곱 R이 아니지. 어디서 나오는 전력이었어요? 임피던스에서 나오는 전력이었잖아. 그러니까 임피던스분의 V의 제곱 볼트 암페어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I제곱 R 아니지. 얘는 뭐예요? 리액턴스잖아요. 리액턴스분의 V제곱 발. 이렇게. 그래서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만큼이 있더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맨날 뭐네요? 소비전력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만 좀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줬는데 그 중에서 전압, 단상 전압이 220V 그때 흐르는 소형 전동기 흐르는 전류가 2.5A 역률이 75%일 때 얘가 소비하는 전력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소비 전력이니까 유효 전력이 얼마인지를 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그럼 어떤 공식에 대입을 해야 돼요? 예전 전압 주고 전류 주고 역률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소비 전력 P는 V, I,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죠? 75%니까 0.75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소비 전력이 나오더라. 그게 412.5가 나오는데요. 얘도 무슨 전력 구하는 거예요? 소비 전력 구하는 거죠. 그죠? 왜? 전력이 얼마야? 하고 단위를 맞춰줬거든. 이게 소비 전력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무슨 식에다 대입하실 거예요? 1번 VI 코사인 세타에 대입할 것이다. 아니다. I제곱 R에 대입할 것이다. 아니다. R분의 V제곱에 대입할 것이다. 어디에 대입해야 될까요? V 찾고 2번. V 찾고 2번? 네. 여기요? 네. 일단 맞아요. 2번에다 가야 돼. 너무 잘했어요. 왜요? 이게 무슨 회로예요? 직렬. 직렬 회로에서 부하로 들어가면 항상 뭐가 일정해? 전류값이 일정해. 그러니까 일정한 전류값을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죠? 왜? 전압은 여기 전압 따로 여기 전압 따로니까 계산을 전압을 다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번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자, 그러려면 I가 몇 암페어인지 구해야 됩니다. 자, 저 회로,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로 계산을 해야겠죠. 자, 임피던스 얼마예요? 6, 8? 10. 그렇지. 15분의 전압 몇 볼트? 100. 100볼트.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 몇 암페어? 10암페어예요. 자, 그럼 여기로 10암페어가 들어가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유효 전력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I제곱 R 10의 제곱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0W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03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200V의 전압을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40W의 능력이 생기는 형광등이거든요.
여기서 200V가 전격 전압이에요. 그래서 전격 전압이라는 의미는 정상 작동, 형광등이 정상 작동하려면 필요한 전압이라는 뜻이에요. 얘한테 200V가 들어가면 얘는 40W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전격 전압인 200V를 형광등에 넣어줬더니 흐르는 전류가 0.42A 흘렀대요. 역류를 구하래요. 자, 보세요.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의 공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건 역류를 보니까 바로 알겠죠. 근데 P 값이 얼마? 40W가 나와. 언제? 전격 전압을 걸어주면. 근데 전격 전압을 걸어줬더니 획을 흐르는 전류가 얼마 흘렀대요? 0.42 흘렀대요. 자, 얘 자체가 역률이죠.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X 나오죠? 얼마 나와요? 이렇게 하면 X가 47.6. 40은 8.4x. 0.47 나와요. 이렇게. 이 X값이 0.476이 나와야 되고 역률 몇 %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47.6%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대칭 삼상 교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류를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파형이 그냥 요 파형 하나짜리 봤잖아요. 그쵸? 얘를 단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단수할 때 한 개. 그 단상.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쓰는 거. 우리가 진짜 쓰는 거는 삼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교류의 파형이 이렇게 3개 나오는 거. 이게 한 세트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발전기예요. N극, S극에 여기에 무수히 많은 자기력선, 자기장이 있고요. 이때 이 원통으로 됐죠. 이 원통으로 된 회전자를 회전을 시키면 이 도체에 여기 홈을 판다 그랬죠? 이 도체에 기전력이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어떻게 감을 거냐면요. 이렇게 감고요.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는데요. 각각 몇 도씩 여기서 여기 이렇게요. 120도, 120도 차이가 나게 이렇게 감는데요. 전선을. 그렇게 되면 파형이요. 이렇게 하다가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이 0에서 시작하는 이런 파형이 나온다고 해봐요. 자, 얘의 순간순간 변하는 시간의 값은 요게 됩니다. 지금 위상이 0이잖아요. 그쵸? 0에서 시작했죠? 근데 요 뒤에 녀석은 어때요? 이 0에서 시작한 것보다 120도 뒤져서 나오죠. 그럼 120도 뒤져서 한 이쯤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자, 근데 또 얘 앞에, 여기 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240도 뒤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파형이, 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파형 우리는 대칭 상상 교류라고 합니다. 보면 몇 도 차이 난다고요? 120도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도 차이 난다고요? 120도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240도 차이 나는 거 맞죠? 그걸 순식값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뒤진데. 뒤지잖아. 120도 뒤지죠. 근데 얘는 라디안각으로 표현을 했어요. 3분의 2파이 라디안. 180이죠? 120 나오죠? 360 나누기 3이니까. 얘는 3분의 4파이 라디안 마이너스 240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대칭 삼상 교류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요. 하나 있을 때는, 단상일 때는 선이 그냥 하나만 나왔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상이 3개니까 선도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얘기는 이 3개의 상, 이 3개의 상을 어떤 식으로 결선할 거야? 라는 문제에 부닥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선할 건지 그 결선법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왜 우리가 얘를 대칭 삼상이라고 부르는지 볼게요. 아까 3개의 상이 있었죠? 이렇게 각각 120도씩 차이가 나죠? 얘가 위상이 0입니다. 120도 뒤질
120도 더 뒤지죠. 240도 뒤지는 거죠. 이런 교류예요. 크기는 다 동일하죠. 왜? 같은 회전자 안에 있기 때문에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크기는 같은데 위상만 120도씩 차이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당연히 1초에 만들어지는 파형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회전하고 있으니까 주파수 일치해야 되고 그 기전력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다만 뭐만 달라? 위상차만 120도씩 달라. 위상차가 120도씩 다르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얘하고 얘를 이 세 개를 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더하면 자 먼저 나란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만나는 점에서 0에서 만나는 점까지 이게 이 둘을 합성한 값이 되죠. 이게 V 플러스 V1이 돼. 근데 봤더니 요 더한 값과 이 V 축값이 서로 어때요? 크기가 같대. 근데 방향은 어때? 서로 반대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V 더하기 V1 더하기 V2는요 0이 나와요. 0.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걸 벡터로 표기를 했다 그러죠? 벡터로 표기 시 각 기전력의 크기의 합은 0이야. 이게 뭐를 의미해? 이게 대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120도씩 방향만 다를 뿐 전체 이걸 합성을 했을 때는 뭐가 되더라? 완벽하게 다 일치해서 0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대칭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대칭, 상상, 교류 조건은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주파수가 같아, 기전력의 크기도 같아, 뭐만 달라? 위상차만 120도씩 차이가 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이 3개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여기가 이제 회전자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일로 홈을 파요. 이렇게 홈이 파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선이 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일로 나와요. 자, 들어갈 때 우리는 크로스로 표현하고 나올 때 도트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또 120도 차이 난 데서 들어가요. 여기 또 나와요. 그럼 또 120도 차이 난 데로 들어가요. 여기 나와요. 이거 좀 더 보기 쉽게 위해서 여기를 대문자 A, 여기 소문자 A. 얘는 이 짝꿍인 거예요. 여기를 대문자 B, 여기를 소문자 B. 여기 대문자 C, 여기 소문자 C로 쓰면 이 대문자끼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120도씩 차이가 나는 지금 형태죠. 근데 이거를 묶을 거예요. 어떻게 묶을 거냐? 자, 여기서 하나 나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갈 거고 선이 이렇게 하나 나갈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고 얘네들은 지네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를 보일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야? 이 모습이야. 여기가 대문자 A, 여기 소문자 A, 여기 대문자 B, 소문자 B, 여기 대문자 C, 소문자 C가 여기서 한 군데로 다 묶여진 거죠. 가운데로 묶였죠.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얘는 중성선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여기를 A, B상, C상의 선이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얘는 3상 대칭 교류잖아요. 얘는 뭐예요? 상은 3개죠. 나오는 선은 몇 개 나왔어요? 4개. 그래서 얘를 3상 4선식의 형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여기 중성선에서는 뭐 따로 해요? 아니요. 중성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접지를 연결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대칭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제 여기서 똑같이 흐른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아요. 0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상한 전압이 걸리거나 뭐 이상한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중성선을 타고 내려가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그래서 중성선을 N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은 걸 마치 어때요? 영어 글자 Y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를 Y 결선이라고도 하고요. 별처럼 생겼다 해서 별 성자를 써서 별 모양 결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형 결선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결선법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냥 그림으로만 살짝 보세요. 여기를 우리는 상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상이죠? 상. 상에서 나가는 선이야.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상 전압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 선하고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선간 전압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크기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여기 산에 걸리는 전압과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참 그냥 봐도 누가 더 큰 게 눈에 보여요? 얘가 큰 게 눈에 보이죠. 근데 실제로 벡터도를 그려도 자, 이게 선간 전압의 크기고요. 이게 상전압의 크기예요. 얘가 몇 배 더 크냐? 루트 300이가 더 크대요. 약 1.7배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에 걸리는,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선간 전압은 상 전압보다 몇 배 크다? 루트 3배의 크기가 크대요. 이게 Y결선의 특징이에요. 자, 크기만 있냐? 아니요. 위상도 보세요. 자, 이만큼이에요. 이게 30도거든요. 30도 앞에 있죠. 그래서 30도 앞선 누가? 선간 전압이에요. 자, 이번에 전류 볼게요. 자, 전압은 빼고 상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상전류라고 표현할 거고 선에 흐르는 전류를 선전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키레호프 1법칙에 의해서 접속점으로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 다 똑같다 그랬지. 이게 Y결선의 특징이에요. 선으로 나가는 전류는 상에서 흘러간 전류하고 똑같아요. 저렇게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Y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 다르게도 묶을 수 있어요. 어떻게 묶을 수 있냐?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자, 얘는 이렇게 볼까요? 아까 A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죠? 얘를 다 뜯어가지고 볼게요. B, B, C 120도씩 차이가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보냐면 거의 꼬리 잡기라고 보시면 돼요. A가 B의 꼬리를, B가 C의 꼬리를, C가 A의 꼬리를 이렇게 잡는 형태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꼬리를 지금 다 잡고 있죠? 이게 마치 모양이 델타처럼 생겼다. 그래서 델타 결선이라고 하고요. 이게 고리 환자예요. 그래서 고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고리 모양의 결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Y결선의 특징이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델타 결선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가요? 델타 결선. 그래서 봐요. 우리 전압 먼저 봐봐요. 여기하고 여기 상전압이죠. 이게 상전압이 자, 여기서 선이 나와요. 여기서 선 나와요. 여기서도 선이 나와요. 선과 선 사이 여기 봐요. 선간 전압하고 서로 어때요? 크기가? 상에 걸리는 전압이나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상에 걸리는 전압하고 같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엔 전류 볼게요. 자, 전류 봐봐요. 상에 흐르는 전류, 선에 흐르는 전류, 상에 흐르는 전류예요. 딱 봐도 크기가 같지 않은 게 보이죠? 지금 접속점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벡터로 그려봤대. 벡터로 그려봤더니 지금 상에 흐르는 전류, 선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선에 흐르는 전류가 상에 흐르는 전류보다 어때요? 더 길죠. 길이를 재봤더니 얼마냐? 선에 흐르는 전류가 상에 흐르는 전류보다 몇 배요? 루트 3배 더 크더래요. 계산해보니까. 자, 위상도 봐봐요. 30도죠. 30도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죠. 그래서 30도 뒤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게 델타 결선이에요. 이거는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암기를 할 때는요. 같은 거 하나, 얘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 다 딸려올 수가 있어요. 자, 저는 Y결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이게 Y결선이잖아요. 전류가 같다. 여기서 바로 보이죠? 전류가 같으니까 전압은 다르거든요. 다르면 항상 몇 배 큰 거야? 루트 300 크고 위상차는 얼마 나는 거야? 30도 나요. 얘도 봐봐요. 얘가 전류가 같으니까 얘는 전압이 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완전 반대죠? 전압이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전류가 달라져.
몇 배? 루트 300. 위상차는 몇 도? 30도요. 자, 단. 저 지금 기준을 계속 무슨 값으로 잡았어요? 기준이 성값이에요. 성값이 항상 상값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값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같이 풀어볼게요. 111번 보시면 Y별선이죠. Y별선에서 상전압이 220이면 성간전압이 얼마냐? 자, Y별선의 특징을 먼저 보세요. Y별선은 전류는 같고 전압이 달라. 성간이 상보다 루트 300 크죠? 그러니까 상전압보다 몇 배 크다? 루트 300 크다. 이러면 성간전압이 나오는 거죠. 그쵸? 왜? Y별선이니까. 자, 112번 보세요. 얘는 Y가 델타라는 말이 없어. 성형별선이래요. 성형별선이 무슨 별선이었어요? 맞죠? 얘가 Y별선이죠. 이번에는 성간이 220이래. 그때 상이 얼마니? 자, 상보다 루트 300 큰 게 성간이죠. 그러면 성간보다 몇 배 작은 거? 루트 3분의 1배 작은 게 무슨 전압이다? 상전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122번은 델타 결선이라는 말을 딱 줬어요. 이때 상전압이 200이고 상전류가 30이래. 성간은 델타니까 전압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간전압은 똑같이 200볼트일 텐데 전류가 다르죠.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항상 크다고 했어. 몇 배 커요? 루트 300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절대 못 풀겠죠? 그래서 얘를 꼭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금방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상은요, 영어로 페이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전압하면 VP라고 씁니다. 선이 영어로 뭐예요?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VL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전류는요? 상전류는 IP, 선전류는 IL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게 상이고 이게 선이라는 거를 문제에 되게 불친절하게 저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V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얘는요 원래가 델타였어요. 이렇게요. 델타였는데 한 상이 고장이 났어요. 없어져 버렸네? 그럼 상이 몇 개만 있는 거예요? 두 상만 있어요. 그렇게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왠지 아세요? 상이 두 개를 뚫었어도요 우리 집으로 3상의 전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델타 결선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상이 고장나도 V 결선으로 3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델타 결선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V 결선에 대해서 좀 보자 그러면 얘는요 보세요. 전류가 상에 흐르는 전류가 그대로 선으로 가요. 누구처럼? Y결선처럼. 근데 또 델타 결선에서 온 거기 때문에 상전압이 성간 전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다 같아. 아, 이거 이제 시험자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뭘 내냐? 여기서 내는 문제는 딱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1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상이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 근데 두 개 상을 가지고 3상 전력을 준다고? 이게 이상하잖아. 그러면 고장 전 전력하고 고장 후의 전력, 다시 말해서 얘가 델타 결선했을 때 전력과 V 결선으로 됐을 때 전력이 값이 다를 거잖아요. 얼마나 다르냐가 나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출력 비라고 표현해요. 출력의 비율. 기준은 당연히 고장 전이 돼요. 고장 전에 비해서 고장 후의 전력이 몇 %를 우리 이제 집으로 줄 수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야. 자, 고장 전이 3상의 전력값. 상이 한 상, 두 상, 세 상이니까 3P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각각의 상에서 전력값이 나올 거니까 3상의 전력이 나올 거라고. 근데 V 결선 같은 경우에는 2상인데 3상의 전력값이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어떻게 나오냐? 한 상에 루트 3배의 출력이 나온대요. 이렇게요. 이게
V결선의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결선의 출력이 한 쌍의 루트 3배 나와. 원래 도장 전에는 3쌍이 그대로 다 나왔는데, 그래서 얘를 비교해보면 3분의 루트 3이죠. 이거를 계산해보면 약 0.577 정도가 나오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57.7%가 나오는 거야. 어떤 말이 되냐면, 고장 전과 후는 둘 다 상상 전력이 오긴 하는데, 고장 전에 비해서 몇 퍼센트만? 절반 정도만 온다는 거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출력비다. 이거랑요. 두 번째, 얘는 상이 3개가 아니고 몇 개요? 2개잖아요. 그러면 몇 대를 이용한 거예요? 하나, 2개를 이용한 거죠. 자, 이용의 비율을 볼 거예요. 이용률을 볼 건데, 이거는 2대를 이용했을 때에 나오는 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얘를 특정하게 V 결선으로 2개를 연결했을 때, 다시 말해서 2대로 V 결선을 만들었을 때 그때 출력을 비교를 한 거예요. 2대의 출력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2P가 되겠죠. 근데 V 결선의 출력값이 얼마라고요? 한 쌍의 루트 3배라고요. 그래서 루트 3P가 돼요.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되고, 이거 계산하면 0.866 정도가 나와요. 퍼센트지로 따지면 86.6%. 이것도 무슨 의미가 돼? 야, 2대를 온전히 사용했을 때보다도 덜 나오네. 86.6%네.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V결선에서는요, V결선일 때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한 쌍의 루트 3배가 나오고, 자, 출력비, 고장 전과 고장 후를 비교한 비율이라고 했어. 그랬을 때는 고장 전보다 고장 후가 몇 퍼센트의 전력만 나온다고요? 절반이에요. 57.7% 정도만 나온다고. 근데 2대를 이용했을 때랑 특히 그거를 V결선 했을 때 출력값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도 얼마 나와? 86.6%예요. 대략 87% 정도. 그러니까 2대의 전력값보다도 덜 나온다. 근데 얘는 무슨 상상 전력값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V결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V결선의 전력값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상에 루트 3배가 나오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한 상에 루트 3배만큼의 전력값이 나옵니다 라고 했었고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단상 전력값을 했단 말이에요. 전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단상 전력에서는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 얘는 VI이면서 I제곱 임피던스, 임피던스분의 V제곱이었어요. 단위는 문자 앞에였죠. 자, 유효전력은요, VI 코사인 세타이면서 I제곱 R이고, R분의 V제곱 와트라고 했고요. 자,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타이면서 I제곱 리액턴스고, 리액턴스분의 V제곱 R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단상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상상 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단상 곱하기 3항의 상상 전력이죠. 단상이 3개 있는 게 3상이니까. 그쵸? 그러면 3상 전력은요, 요렇게 3만 곱해주시면 돼요. 3상이니까. 그쵸? 3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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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도 있고 선도 있잖아요. 우리가 3을 곱하려면요, 얘네들 값이 모두 다 무슨 값이어야 돼요? 상전합의 상절유, 상전합의 상절유. 상의 3배니까, 상이니까. 상절유, 상절유, 상절유. 상전합, 상전합, 상전합. 이렇게 되면 돼요. 그쵸? 근데 델타 결선을 하든 Y 결선을 하든 상전합이 있으면 무슨 전합도 있어요? 상관전합도 있고, 상전류가 있으면
선천율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곱하기 3한 버전은 삼각 버전이에요. 삼각 버전. 저 이번에는 선각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삼각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자.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선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전선 통해서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래서 성간전압 선전류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값을 좀 바꿔서 볼게요. 자, Y결선으로 기준을 삼아볼게요. 아까 Y결선의 특징이 뭐였어요? 뭐가 같아? 전류가 같아. 선전류가 상전류하고 같죠. 근데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몇 배? 루트 3배였단 말이에요. 3이라고 쓸게요. 자, 얘 무슨 전압이에요? 상전압이죠. 상전압을 성간전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전압은 성간전압의 루트 3배 이렇게 바뀌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루트 3분의 성간전압. 자, 근데 Y결선일 때 상이랑 선이랑 전류는 같죠? 얘는 그냥 뭘로 바꾸면 돼? 선전류로 바꾸면 돼요.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3 곱하기 루트 3분의 1 곱하기 성간전압 선전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꼴 보기 싫잖아요. 루트가. 그래서 위아래로 루트 3을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이 되죠. 약분되죠. 뭐만 남아? 루트 3만 남아. 지금 루트 3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V결선도 루트 3, 성간전압, 상전압도 루트 3, 얘도 루트 3.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바뀌어요. 얘를 성각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3이 아니고요. 루트 3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다 뭐가 돼? VL, IL. 얘는요, 루트 3, V 성간, I 선전류. 루트 3, 성간전압, 선전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값으로 다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값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우리한테 들어오는 값, 우리가 계산하는 값은 다 성값이 됐잖아? 이것도 안 써요. 야, 이게 기준이야. 요게 기준이야, 요게 기준. 그냥 VR이라고 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대칭 3상 교류의 전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요. 그냥 여기는 두고 넘기세요. 우리 지금 상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뭘 말하는 거냐면 발전기, 변압기, 그리고 이 집이에요. 선은 전봇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봇대에서 선이 이렇게 가죠. 이 선이에요. 성간전압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선에는 부하가 달려요, 안 달려요? 안 달려요.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집에 부하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네들 다 우리 소자라고 부르죠. 회로에 달리는 애들, 우리가 쓰는 애들이잖아. 얘네는 상에 달리는 애지 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여기 변압기 있죠? 변압기가 상에서 선을 타고 우리 집으로 와요. 다시 한번 상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상에 달리는 값이고 얘네도 다 상에 달리는 값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상값하고만 놀아요. 상에 달리는 녀석들이니까. 봐봐요. 여기에 이렇게 RL이 있대. 부하가 이렇게 달렸대. 여기 걸리는 전압이 무슨 전압이에요? 상전압이잖아. 물론 얘네들한테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야? 상전류잖아. 그래서 여기는 성값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R, X, 임피던스는요, 이건 다 상값이거든요. 상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애들이라서 여기는 그대로 곱하기 3으로 두지만 우리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받는 값이기 때문에 성값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보시면 되세요. 헷갈리시면 버려도 좋아요. 잘 안 나와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얘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